오늘은 행정법이죠. 행정법 학원 모의고사 쳤는데 아이고 씨 오늘은 컨디션이 아닌가 모의고사 영 조지가지고 쉬운 것도 다 틀리고 좀 오늘은 이상했어. 시험 당일날 이런 컨디션이면 안 되는데 시험 날도 진짜 1번, 2번 뭐 만약 정답이 4번이면 1번 꼽혀, 2번 꼽혀, 3번 꼽혀 쳐놓고 4번을 적어놔야 되잖아요. 적어놓고 3번 적어놓고 이런 게 아닌 거의 행정법에서만 네다섯 문제 될 것 같았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20초 날렸죠. 원래라면 나중에 와서 보니까 한 개 정도 틀렸을 것 같은데. 아, 조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겠죠. 일단 봅시다. 일단 택시 운송 면허 받았고 사업했고 이걸 양도하려는 거죠. 양도 양수계약 체결하고 신고했죠. 신고한 것만으로는 안 넘어가거든요. 일단 값에 대한 택시 운송 사업면허는 원칙상 제약 맞고요. 이거는 확실하고요. 양도 양수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에 적용 대상이 되죠. 행정절차법 할 때 사전 통지나 이런 거 해주는 거 있잖아요. 양도인한테 그걸 사전 통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권리를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각각 을 사이에 사업 양수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신고에 수리가 있게 되면 효과는 발생 안 하죠. 이게 무효면 안 하죠. 만약에 이게 취소라면 잘하면 할 수도 있겠죠. 뭐 공정력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된 건데 아싸리 무효라면 완전히 안 되죠. 이게 뭐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이 무효라는 게 만약에 잡아놓고 감금 협박해가지고 내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수리해줬다고 넘겨줄 뿐이 안 되니까 안 되고요. 수리된 경우 값은 그러니까 민사로 갈 필요 없이 수리가 된 경우 소송으로 갈 수 있다 이거거든요. 뭐 신고가 수리되면 수리여서 이제 특허 같은 게 넘어가는 것 설권 행위가 되니까 이 설권 행위에 대해서 바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수리한 행위는 절차법 적용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보통 양수인가 양도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양수인한테 줘야 돼요. 양수인한테 사전 통지를 해주는 게 사전 통지라는 게 이제 권리를 빼앗기는 사람한테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양도인 말고 양수인한테 그러니까 주는 사람한테 사전 통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 되고요. 뭐 계약 무효면 공정력 발생 안 하죠. 그다음 부관에 대해서 옳은 거. 첫 번째, 기한이 부당하게 짧죠. 연장 신청이 없고 부당하게 짧은데 허가 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일단 부당하게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어, 일단 만료가 된 다음에 한 거잖아요. 만료가 된 다음 하면 일단은 효력은 상실되죠. 일단은 뭐 그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효력은 상실되고요. 일상 이건 아니고 옳은 거죠. 부가는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된 종된 규율로서 독자적인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독자적인 존재를 인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안 된단 말이고 사정 변경으로 인해 당초 부담? 부담의 사후 변경은 되죠? 네. 사후 변경이 안 되는 게 특허? 잠시 수정허가 되고 수정인가는 아마 안 될 텐데 갑자기 생각나네. 수정인가. 수정허가는 가능하고 수정인가는 불가능해. 수정허가는 가능하고 부가는 좀 상관없는데 사후 변경 가능한가? 부관 사후 변경 가능하고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거나 뭐 미리 유보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동의거나 뭐 사정 변경에 인해 당초의 부담을 부과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부담의 사후 변경은 허용된다.
때문에 2번도 틀렸고요. 무효인 부담이 붙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그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법률 행위를 한 경우 그 사법상 법률 행위 자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 무효가 되는 거면 뭐 명백하고 중대하고 명백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담이 무효인 부담이 일단 했어요. 근데 그 부담 상대방은 이게 무효인지 아닌지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이걸 잘 모르는 상대이기 때문에 중대하긴 하지만 아마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로 갈 거예요. 당연 무효가 아니라. 예, 당연 무효는 아니죠. 예. 당연 무효가 좀 빡세요, 받기가. 그다음에 허가 기간은 자체로 상고소송이 대상이 될 수, 이건 허가 기간 자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이것도 되죠. 일단 그 판례가 서면 지하상가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한이 안 맞아가지고 그거 건 건데 그걸로도 가능한데, 기한을 기한만 해가지고 그 기간이 항고소송 대상은 안 돼요. 기간은 항고소송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연장 신청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건 허가 기간은 이제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연장해 달라 해가지고 행정청이 싫다 거부하면 거부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번은 완전 틀렸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맞고 뒤가 틀렸어요. 행정 절차법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절차법에는 처분 절차, 입법 절차는 없죠. 네, 입법 절차는 없죠. 행정 입법을 할 때, 뭐 사전 통지를 한다거나, 사전 통지를 만약 하게 되면 뭐 부산 시민 같은 경우에 전 부산 시민한테 다 알려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행정 처분 절차, 행정 예고 절차, 이거는 있는데, 이것도 틀린 행정 지도 절차에 관한 규정도 있어요. 이거 보고 그냥 바로 판단하면 행정 지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 지도를 할 때 만약에 지도를 상대방이 어겼을 경우에 뭐 그거 있잖아요. 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행정절차법은 신뢰보호 원칙 있고요. 신의성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근데 침입 처분이라 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거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서 이제 긴급히 처분할 때는 사전 통지 안 할 수 있고요. A를 반영해야 돼요.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때는 반영해야 돼요.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입법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 행정입법 예고 절차가 있어요. 뭐 행정지도 절차 규정도 존재하고요. 네. 행정절차 옳은 것. 행정절차법은 행정예고와 공법상 계약에 관해서, 공법상 계약은 아니죠. 공법상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 같은 경우는 거의 사계약이랑 동일한데, 이게 사안에 따라서 너무 다르잖아요. 어떤 건 이거도 이거 있고. 공법상 계약은 없고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대상 되지 않고요.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대상 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 은근히 많이 나오니까. 청문일 시에 불수첩해야 돼. 이유만으로. 청문은 어떻게든 실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적법하지 않고 위법하고요. 당사자 사이 협약이 체결로 의견 청문 실시 등 의견 청지 절차 배제한 경우, 이 4번은 그냥 다 틀린 것 같은데. 4번은 그냥 다 틀렸어요. 일단 의견 청지 절차를 의견 청지 절차 배제하는 기준 중에 당사자 협약 체결 이걸로는 없을 텐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답은 그냥 2번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의견 청지 절차 옳은 것, 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경우에 적용되고 수익적 행위나 수익적 법 없으면 일반 처분에 적용이 없다. 잘 모르겠는데 이거 기억 리얼이라고? 의견 제출 수익적 행위의 신청 거부에는 적용이 안 되고 일반 처분도 적용이 안 되니까 이건 외워놔야 되네요. 처분에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며 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 제출 대상이 안 되죠. 이거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전통지 불이한 거, 거부처분, 복효적 행정행위, 처분에 상대방의 이익이 되며 권익 이게 처분에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며 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라는 게 연탄공장 그거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IC가 연탄공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탄공장 설치 허가를 내줘요. 지자체에서. 설치 허가를 내주면 일단 이 상대방 이 IC한테는 이익이 되죠. 이익이 되고 3자 같은 게 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거. 동네 주민들은 연탄 공장이 생기니까 당연히 건강에도 안 좋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절차는 사전 통지 의견 제출 대상이 된다 이러면 그 동네 주민한테 다 물어봐야죠. 다 사전 통지해주고 의견 제출 다 해주고 이러니까 이거는 안 되고요. 해당이 안 되고요. 뭐 해가지고 뭐 이게 뭐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이건 좀 너무 어렵고 아무튼 그런 걸로 생각하면 좀 편할 거예요. 그다음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디귿은 그냥 아닌 걸로 외우고 있습니다. 일단 퇴직연금 환수 이게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무를 과하는 처분은 항고소송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라 가지고 퇴직연금 환수 결정 아마 있을 텐데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의견 제출 안 해도 된다. 확정된 의무를 부과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퇴직연금 환수 결정 같은 경우는 법에서 아예 적혀 있는 거죠. 얼마 내라고. 그러니까 법률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청이 하는 처분이 아니고 그냥 행정청 알려주는 것 뿐이네요. 그래서 행정절차법 위반 대상이 안 되고 있네. 법령상 확정된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행정절차법에 옳은 것. 건축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신고 5일 이내에 통지해야 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기간이 끝난 게 아니라 그 기간을 더해가지고 하지 않나? 건축법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의 수리 여부에 통지 규정만 두고 수리 간주 규정 간주 규정 두고 있지 않다. 일단 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건 뒤에 내용 아예 없는 거네. 그러니까 건축법은 연장 여부를 통지하는 것까지만 있고 네. 건축법에는 수리 간주 규정이 없어가지고 일단 이건 틀렸고 행정처분의 이유로 제시한 여러 개의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면 아니죠. 다른 처분 사유는 그냥 네가 맞을 짓을 한 거죠. 네가 맞을 짓 100가지 사유 중에서 뭐 100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한 가지는 이거는 네가 맞을 사유가 아니다. 근데 난 아직까지 맞을 사유가 99개나 더 있어. 이러면서 툭값 패는 건 상관없는 거죠.
자격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의 근거 법률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단 청문은 무조건 할 수 있죠. 처분의 근거 법률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 뭐 이거 외워야 돼. 사전 통지 의견 청취 규정은 국공법상의 행정절차법 적용 안 돼요. 이게 틀렸어요. 군인사법상 진급선발 취소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군인사법에서도 적용 안 될 거예요. 아, 잠시 반대로 알고 있네. 반대네요. 국공법상. 국공법상에서는 절차법 규정이 적용 안 되고 군인 진급선발 취소 처분에서는 적용되고 두 가지로 안 되고 옳지 않은 거 행정절차법. 공법상 계약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죠.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해난 전화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딱히 행정절차법 적용 안 되고요. 헌법 12조 1항과 3항은 형사사건의 적법 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거를 땡겨와가지고 쓰는 거예요. 예. 행정 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형사법상 적법 절차를 행정법에서 땡겨와가지고 쓰는 게 적용됩니다. 일단 3번도 한번 읽어 외워둬야죠. 행정청은 처분의 오기,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있고요. 아, 잠시만요. 그 다음에 설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일단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대상 되지 않죠. 일반적으로. 처분의 방식을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처분.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효 대상이죠. 니은 틀렸고요. 청취죠. 정치 3D급 같은 경우에 청문 안 한 건 취소 사유예요. 5기5산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통지, 즉시 통지죠. 즉시 지체 없이 정정하고 통지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처분 방식 위반한 무효. 처분 절차를 위반하는. 그러니까 처분 방식을 위반한 거. 처분의 방식, 처분 절차를 위반하면 취소지만 처분의 방식, 만약에 뭐 그 구두로 알려주거나. 그러니까 뭐지? 면허 정지 그거 했을 때 원래 이제 서면을 알려줘야 되는데 경찰관이 와가지고 그냥 말로만 니 정지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무효사유입니다. 네, 행정 절차의 하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음, 처분 이전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의 경우 절차 요건에 하자가 있을 때는 취소 사유죠. 그 처분이 재량행위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기속행위이면 뒤에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기속이면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이건 좀 뒤에 말이 이상해가지고 그런데 아마 밑에 적어놓은 거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면서 고지서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이죠. 명시 이것이 다 헷갈리네. 편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집행한 처분을 위법하게 된다. 이거 모르겠다. 밑에 봐야겠고. 네 번째 봅시다. 난민 인정, 귀하 등과 같이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음, 결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 처분에 이거 4번은 맞는 것 같고 사전 통지와 청문 주요 절차 위반하면 의견 제출을 안 하면 위법이죠. 일단 절차 요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재량이건 기속이건 재량이건 위법이. 그러니까 이거 말이 좀 이상해요. 일단 기속행위는 재량권 일탈 남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음. 산출 근거가 되는 법령을 법령상 규정이 되어 있군. 근거가 법령을 명기하였다. 그러니까 산출 근거를 명기한 게 아니라 법령을 명기한 거네요. 이거 알아서 찾아라 이런 건 요건에 한 게 아니고 편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예상과 집행 사이에는 중간에 과정이 많아. 편성과 그러니까 편성과 집행 사이에 이게 하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자 승계가 안 일어난다는 말이 같네요. 음, 하자 승계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네. 예산 이제 편성이랑 집행가에 그러니까 하자 승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적법한 권한 없이 세관 출장 소장에 의해 행위해진 관세 부과 처분 이거 취소입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관세를 누가 정확하게 부과하는지 좀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소장이 하는 건지 아니면 세관 출장 소장이 하는 건지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 이게 그러니까 중대하긴 하지만 명백하지 않아 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취소 사유고요.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 압류 처분.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두고 갔다 이거죠. 이건 당연히 뭐 무효겠고요. 3번을 했는데 납부의 의무자가 아닌 조합원에 해당은 개발 부담금 과처분. 납부 의무자가 아닌 조합원 전혀 상관없어. 아 4번은 회의록 위조한 거니까 당연한 것 같고 5번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추천한 전문가 포함하는 거죠.
일단 위원회 자체도 잘못됐고요. 그러니까 이건 성립 요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 입지 선정위원회를 할 때 전문가를 넣어야 되는데 전문가를 아예 안 넣은 거죠. 그러니까 위원회가 아니라 주체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무효입니다. 음. 그다음에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에 행한 무효는 아니죠. 일단 권한을 가진 그러니까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한 거죠. 예. 그게 중요한 게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효도 아니고 취소도 아니고 그냥 적법이에요, 저거는. 어차피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확정된 게 아닌데 권한을 갖고 있는 아가 다른 식으로 한다고 한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2번은 맞는 말이고요. 법률에 규정된 공청회 열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 결정에 일단 불가정이 발생한 거죠. 3번은 일단은 불가정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입안권은 있죠. 입안에 대해서 변경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시다 도시계획 결정에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음, 권한을 가진 행정청. 네, 적법, 위법도 아니에요. 취소도 아니고 무효도 아니고 그냥 적법. 행정계획 옳지 않은 것. 장래 질서 있는 행정 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말이고 두 번째도 복리행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 같죠. 행정계획 권리 의무 같죠. 그러니까 행정계획 했는데 만약에 땅 같은 거 그린벨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 땅 권리 의무가 생기죠. 4번도 맞는 말이고요. 그럼 왜 적어놨지? 그 다음에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은 후행 도시계획 결정을 한 행정청이 음, 이거 같은 경우는 무권한 행정청이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한 그러니까 처분은 무효이다. 그래서 맞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은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시랑 일반이 왜 틀렸냐면 그 비영리 법인 일반 기업 등이 공동 발족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 관한 규정이 준수되려면
행정청이 한 처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서울특별시만 한 게 아니라 뭐 공안 법인도 하고 뭐 일반 기업들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행정청이 아닌 거죠. 저기는. 그래서 행정절차법 절차 준수할 필요 없고요. 이익형량 전혀 안 하고 이러면 나 위법하고요.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도 예외적 헌법소원 대상 되고요. 네, 문화재 보호구역. 이거는 문화재 보호구역 되면 뭐 개조도 못하고 뭐 하니까 조리상 신청권 있다. 아이고 씨. 행정절법 준수는 행정기관의 경우. 네, 민간 합동기구. 그렇죠. 때문에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행정계획의 판례 옳은 거. 기본계획 구속력 없고요. 조합의 사업 시행 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사업 시행 계획 자체가 처분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변경 신청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시설 변경 결정에는 형량명령이 형량명령 같은 경우 어떤 경우라도 이익형량 다 따져봐야 되니까 형량명령 적용되고요. 입안에 있어.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결정 위법하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죠. 4번 디귿은 안 되죠. 형량명령 이렇게 해야 되고요. 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고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일단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 대상 되고요. 형량명령 무조건 해야 돼. 이익형량 다 따져야 되죠. 절차상 하자. 네. 같은 말이죠. 기본계획은 구속력 없고요. 적법한 절차했고 대외적으로 관보해가지고 관보가 게재 안 하면 효력이 없네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같은 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아무 주민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이익형량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3번은 입안권자한테 신청 있고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제도는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이거 맞는 줄 알았는데 헌법상 재산권으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실효제도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그거죠. 이제 뭐 언제부터 재건축된다 해가지고 막 대기 타고 있는데 재건축이 30년째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재건축하는 것 때문에 뭐 도시 이것저것 내 건물 같은 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뭐 이러고만 있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이게 없어지는 게 낫잖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도출되면 몇 년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헌법에서 당연히 하면 헌법에서 몇 년이라고 딱 정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헌법상 당연히 도출되는 건 아니고 법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뭐 10년, 뭐 20년 이상 뭐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규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같네요. 그 다음에 행정계획. 옳지 않은 것. 주체가 입안 결정하면 이익형량 안 하고 누락한 거 그러니까 형량 혜택, 훈결, 고형량 위법하고 환지는 그냥 사법이고 환지는 그냥 사법입니다. 사법. 아 이구나. 환지 계획은 그 자체가 이건 아니죠. 환지 처분이 처분에 해당하는 거고. 네, 이거 옆에 있는 거죠. 관보에 안 하면 효력이 없다. 보고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갖고 있고 광역시장 갑
산에 빵꾸 내겠다는 거고, 도시관리계획 수립했고, 우회도로 변경했다. 옳은 것. 일반적으로 개인적 공권의 하나로 계획보장 청구권, 계획보장 청구권 자체가 없죠. 이 계획을 세우는데 주민들이 이 계획 그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 없을 낀데, 이반 결정에 따른 조리상 신청권, 계획 존속 청구권, 기본 계획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틀렸고요. 도시관리 계획은 도시계획 사고의 기본이 되는 일반적, 추상적인 결정으로서 특히 개개인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2번 맞지 않나? 아, 도시관리계획은 처분이구나.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처분이 아니고 관리계획은 처분이네요. 헷갈린다. 3번 봅시다. 그럼 솔직히 말해 문제 풀 때 보기가 한두 개쯤 좀 헷갈리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딱 답이 나오면 좋겠지만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경우 잘 없어요. 그럴 경우에 보다 보면 잘 안 읽히는 보기는 과감하게 그냥 제끼보고, 만약에 1번이 안 읽힌다 하면 2번을 한번 쓱 훑어보든가 3번을 쓱 훑어보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눈에 익은 보기를 찾아가요. 4개 중에 한두 개는 무조건 눈에 익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찍더라도 50%의 확률에서 찍어야지 25%의 확률을 찍으면 안 되니까. 3번 보면 이 3번 같은 케이스가 그거거든요. 환경 이제 공익을 더 우선시한 거죠. 판단한 점에서 계획 재량의 한계를 준수한 적법한 뭐 할 수 있죠. 예. 4번은 광범위한 계획 재량 가짐으로 재량 하자가 발생할 여지는 있을 수 있죠. 예. 우회도로 해가지고 막 그 우회도로에 뭐 대규모 뭐 거주단지가 있어가 거주단지를 다 밀어버려야 되니 많이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발생할 여지는 없다. 이게 문제죠. 100%는 아니라는 거죠. 관리계획이 처분이라는 거. 기본계획은 처분이 아니지만 관리계획은 처분이 된다. 다음에 행정계획 옳지 않은 것은 개발 제한 구역에 1번 맞아요. 헌법 소원 청구하려면 할 것 다 하고 했는데도 구제가 안 됐을 때만 헌법 소원 청구할 수 있거든요. 헌법 소원 이게 얘기인데 보충성을 가진다고 하는데 그 최후의 수단이겠다.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국공립대학의 총량 윗선제 개선 여부를 평가해서, 이거 우리 공주님 때 같은데, 공주님 때.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기본 계획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은 거의 안 건드려요.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기본 계획 자체만으로는 일단 침해가 당장 안 일어나고 사업 자체가 침해하는 거고, 학칙 시정 요구가 헌법 소원 대상이 된 거고, 어, 학칙 시정 요구는 안 따르면 이제 불이익이 있고, 그게 2번이 틀렸고요. 처분구안을 신청할 수 있는 행정청은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 결과가 되는 경우, 이거 그 판례구나. 그 폐기물장 했을 때 그 공장 부지가 안 돼가지고 이거 바꾸는, 그러니까 용도, 그러니까 땅 바꾸는 그걸 신청 해가지고 행정청이 거부한 그런 판례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할 권리는 있죠. 그다음에 위법한 도시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안 되죠. 소송이 안 되죠. 관리계획은 처분이고 기본계획은 아니다.
공법상 계약, 옳지 않은 것은 계약직 공무원, 의사표시는 행정절차법도 없습니다. 위에는 맞고요. 밑에가 틀렸어요. 공무원 계약, 그러니까 처분이야 당사자, 일단 당사자 소송을 가고요. 행정절차법에 근거 이유도 제시 안 해야 돼요. 공법상 계약도 공행정 작용이므로 법률 우위 원칙 하에 놓이죠. 그 법을 어겨서 하면 안 되고, 법률 유보는 모르겠어요. 아니고 공중보건이 공법상 계약 맞고요.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 소송 대상되고요.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긴 하지만 행정조치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상대방의 체결 여부만을 선택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게 판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군대 갈 때 이 안에 내용 우리가 합의해서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징집 처분 말고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이제 해군이나 공군같이 자원입대 하는 경우에 그럴 경우 자원입대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처분이 아니거든요. 음, 내용을 정하고 상대방은 이제 오케이 할지 여부만 따라지는 거. 내용 형성 자유 없고 사적 자치 형성 자유 없고 공법적이죠. 공법상 계약이 가장 옳지 않은 것. 실입무용단 채용계약 이건 공법상 계약 맞고요. 2번도 맞아요.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어요. 법률 근거도 필요 없어요. 일방 당사자의 행정이 계약 위반 행위를 한다면 주민 또는 국민은 당사자 소송 권리구제 받을 수 있고 문제는 쉬운 것 같은데 공법상 계약도 그게 아니에요. 행정진사법 적용 안 돼요. 요소도 나왔잖아요. 공중보건의도 이제 해임할 때 자를 때 행정절차법 해가지고 하는 거 없어요. 법률 유보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법률 우위는 지키지만 법률 유보는 아니다.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 적용 안 되고요. 행정행위 취소 옳은 거.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따라 잘못 지급된 징수 판단의 경우 지급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면 3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근로공단인가? 그거서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보험급여를 받게 됐는데 이 보험급여가 일단 받았어요.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죽은 사람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다시 징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온 판례가 이 다음으로 계속 나와야 될 연금은 지급 못한다. 대신에 지급된 걸 가져가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 있거든요. 징수 처분은 적법하지 않아요. 그거 맞아요.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해물 행정처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처분청에 속하고 행정 당해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취소권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하면 뭐 맞는 말이고요. 일단 수익적 처분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해졌고 예상할 수 그 처분이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건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냥 취소될 줄 알았다는 거죠. 디귿은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디귿이 3개가 있고 기억은 틀린 것 같고 이거 맞네. 갑이 출장 중에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아내한테 요양급을 했는데 음주운전 했고 취소 결정하고 공단 측은 사망원이 음주운전 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는 아니므로 하자 있는 위법 그러니까
요양급여 지급 결정은 잘못된 거다. 예, 지급할 필요 없다. 이렇게 했고요. 근데 징수한 건 좀 그렇다. 예, 사업주의 지시에 출장을 다녀오다 발생했고 음주 이외에 업무로 업무 과로로 인해 피로 등이 합쳐져서 발생하기 때문에 징수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판례였고요. 이유는 그냥 외워야 될 것 같네요. 일단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일단은 권한 없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한테 그 취소 권한이 있다는 거죠. 당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그러니까 원래 할 수 있는 다 취소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똥 싼 놈이 치워야 된다. 이 말이죠. 똥을 쌌으면 똥을 싼 놈이 치워야지. 엄마가 와서 치워줄 필요는 없다. 이거고요. 사실행위 가장 옳지 않은 것.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1번은 맞죠? 그냥 뻘짓을 했는데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바로 조각되진 않죠. 어쨌든 위법을 했으니까. 수용자의 서신은 교도소장이 검열한 행위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 2번도 맞고요.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게 일단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위법한 행정지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할 수 있으나 배상 요건은 국가배상법 요건은 다 무조건 다 해야 되고요. 아니 왜 5번 돼 있어? 4번인데. 이거 뒤에 내용이 중요하죠. 불문 경고 조치 해놓고 이걸 받으면 뭐 받고 경고 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표창도 못 받고 진급도 못 하고 이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거죠. 행정지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은 뭐 그냥 너무 맞는 말이고요. 2번이 강제성을 띠지 않는 행정지대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한계를 일탈하지 않으면 행정지도는 적법하게 한 거죠. 손해배상 책임 안 지죠. 그래서 2번이고요. 토지거래 계약 신고에 관한 행정관청의 위법한 관행에 따라 정당행위라 볼 수 없죠. 어찌됐건 위법한 관행이잖아요. 나쁜 짓을 했는데. 이거는 아예 규정이 있어요. 그냥 불이익한 조치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취소와 철회, 옳지 않은 것. 행정처분청은 하자가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법적 근거 없어서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이라 볼 수는 없죠. 앞에 걸 맞아요. 뒤에 게 틀렸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주유소를 하고 싶어 해요. 주유소 하려는 사람은 총 2명인데 내 포함해서 뭐 갑이랑 을이 주유소를 하고 싶어 하는데 행정청에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행정청이 오케이 사인했는데 행정청이 아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걸 취소를 한 거예요. 근데 을이 행정청 보고 전마 자르라고 하는 거죠. 그건 당연히 볼 수 없죠. 음, 이해관계인 행정청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관계인은 영업정지 취소의 취소를 요구할 신청. 그럼 이거는 가불이 매우 친한 사이네요. 행정청 보고. 그 영업정지 취소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해주는 거하고, 뭐, 당연히 말도 안 되고.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더라도 이거는 괜찮고요. 위법한 처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 보완해서 다시 적합한 처분할 수 있고요. 3번은 그냥 맞는 말을 길게 써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과 직권을 취소하면 소급하여 회복합니다. 예. 수익적 처분의 취소는 뭐 소급해가지고 한다는데 이사의 지위가 소급해서 회복한다. 직권 취소. 부가권자는 그러니까 행정처는 스스로 직권 취소할 수 있어요. 위법한 처분을. 내심의 의사는 비준위 의사 표시거든요. 비준위 의사는 행정법에서 적용 안 됩니다.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뭐 문서로 그냥 딱 하는 거 마음속에 있는 거는 안 되고요. 위법한 수익행정처분과 직권 이거 아마 없을걸요? 절차 구성 기간은 없지만 판례상 3년 1년 아니네요. 4번 맞는 말이고요. 법적 근거 없어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네, 1번은 맞고요. 그냥 스스로 그러니까 위법 사유가 취소일 경우에 이거 취소 취소해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고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위임기간 및 뭐 수행기간 적용하고 예. 그러니까 이거 권한을 줄 때는 권한을 주면서 이거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관리 감독을 하고 이제 야가 뻘짓을 한다 이러면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뭐 규정돼 있다 이 말이고요. 선행 부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3번도 계속했던 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의료법인 이사에 대한 이사 취임 승인 처분에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4번도 맞죠. 아까 했던 문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사의 권한이 지위가 소급해서 되고요. 광업권 취소 처분 후 광업권 설정에 선출원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 처분을 취소하여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안 되는 광업권만 따로 좀 특이한 케이스네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 광업권 같은 경우 광업권이 복구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재경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광업권 복구는 불가능하다 이런 걸로 그냥 알면 되고요. 행위의 취소에 옳지 않은 거 하자가 있는 경우 1번 했던 말 계속 나오고요. 무효인 처분에 취소 소송이 제기된 고비되었다면 각하하면 안 되죠. 무효에서는 취소 판결 해줘야 되고 이것도 무효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뭐 불가증력이 어쩌고저쩌고 하거든요. 이것도 불가증력이 적용됩니다. 취소 소송이잖아요. 결국 무효가 본질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소송을 했기 때문에 제소기간 지켜야 돼요. 위법한 처분에 대해 불가증력이 발생한 이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불가변력은 딱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3번에서 하는 말은 불가증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처분청은 직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3번은. 그다음에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을 보충역 편입 처분으로 변경한 경우
보충력 편입 처분이 불가증 경우 발생한 이유? 이거는 아니죠.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이 대상하면 너무 잔인한 거잖아요.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에서 보충력으로 되면 개꿀이죠. 예. 보충력 편입 처분에 불가증이 발생했고, 보충력 갈 아이가 아니라 보충력 처분이 직권 취소됐고, 그렇다고 현역 처분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수익적 처분이 아니라서 소급하지 않는다. 취소 철회 옳지 않은 것. 쟁송 취소의 효과는 당연히 소급하죠. 그래가지고 영업 정지, 영업허가 취소됐을 때 소송으로 하면 소급해 다시 살아나잖아요. 두 번째, 직권 취소, 취소기한 제한 없고요. 상급 행정청, 하급 행정청에 대한 감독관 행사 일환으로서 직접 철회 안 됩니다. 직접 철회. 예. 그럴 거면 그냥 뭐 따까리지. 따까리는 우리 행정청끼리 따까리는 인정하지 않고요. 취소 사유는 성립 당시, 철회 사유는 성립된 이후 맞죠?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는 거고요. 철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철회할 수 있어요. 법적 근거 없더라도. 감독청은 철회나 대집행 못한다는 거. 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에 대해 행정행위에 대해서 철회나 대집행할 수 없고 취소는 성립 당시 하자고 철회는 신규 하자죠. 직권 취소, 옳지 않은 것. 법적 근거 필요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있고요. 과세 처분을 직권 취소한 경우 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그러니까 줬다가 뺏는 거죠. 그거는 안 되죠. 허용 안 되고요. 위법한 행정이 불가증이 발생했고 불가증이 발생해도 직권 취소 가능하고요. 위법이 치유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할 수 없다. 행정행위의 위법이 치유된 상태가 적법인 상태이기 때문에 4번은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치유된 위법을 이유로 직권 취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말이 안 되고요. 사례 상황 옳은가? 유흥주 정량업 허가했고 폐업 신고했고 폐업 신고해서 사라지죠. 일단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 기록은 2015년 9월 10일자 아니고요. 그 8월 3일 폐업 신고로 사라졌어요. 15년 9월 10일자 취소 처분은 영업허가 유효하지 않고요. 이어서 이미 사라졌다니까요. 8월 3일부로 9월 10일 영업소 대기해서 부적합한 소송으로 각하되죠. 그러니까 8월 3일자로 해야 될걸요. 8월 3일자로 해야 되고 불가증력은 발생하진 않았겠네요. 재개업 신고로 당연히 신규 허가 신청해야 되고 영업허가 효력은 8월 3일 때 이미 사라졌고요. 9월 10일날 한 건 처분 아니죠. 처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죠, 그냥. 음. 그래서 9월자 처분은 이제 리얼 처분이 아니고
뭐 굳이 따지면 8월 3일 뭐 여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9월 처분 9월자 이로는 소송은 못 가고 이미 효력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신규어가 신청해야 되고요. 정보 공개 옳지 않은 것은 권리 남용을 이유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권리 남용이 아니라 공무원 괴롭히는 걸 텐데 아마 판례에 있는 것 중에서 음, 권리 남용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목적이 단순히 담당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요. 권리 남용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능하네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 됩니다. 인간은 물론 사단, 재단, 뭐, 그래가지고 재단끼리 뭐 힘을 합쳐갖고 정보 공개 해달라고 뭐 요청하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거부 처분 당하면 공개 청구했다가 바로 소송할 수 있어요. 4번은 뭐 워낙 많이 나온 거니까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 하더라도 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설립 목적을 불문한다고 해서 2번도 정답이죠. 응? 그거는 쉬운 게 나을 것 같은데. 강제 집행, 옳지 않은 것. 1번은 맞죠. 그러니까 국민을 조지는 거기 때문에 법적 근거 요구하고요. 대집행에 대해서는 대체적 자기 의무는 공법상 의무, 공법상 의무죠. 대집행이니까 행정청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집행 그러니까 그 점유자를 강제하기 위해서 대집행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쫓아내는 데는 아니죠. 대집행이 건물 뽀개는 거지. 사람 쫓아내는 건 좀 다른 법일걸요. 대집행 사람 쫓아낼 내용으로 목적으로 대집행해서는 안 되고요. 음,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초선 강제집행 허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권력 쓸 수 있어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 허용돼. 경찰을 부를 수 있습니다. 행정강제, 옳은 것. 대집행 방법으로 의무 실행할 수 있는 경우 1번이 아까 이거죠. 3번 내용이랑 이어지는 거죠. 와, 있더라구나. 1번 옆에 거는 점유자의 퇴거를 강제하기 위해 대집행을 사용할 수 없다고.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철거, 그러니까 일단 이게 중요한 건 줄쳐야 되는 건 철거 대집행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대집행을 시행하기 전이고, 대집행을 시행하기 전에 사람 쫓아내는 게 안 되지만, 이거는 대집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안에 인간들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빼내야 된다는 거죠.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죠. 그거고, 즉시 강제란 행정처분에 의한 구체적 의무의 분리행위로. 2번 맞는가, 이거? 음,
선행의 구체적 의무의 불이행이 아니네. 그러니까 구체적 의무를 했니 안 했니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뒤에 목전에 급박한 이거 장애를 제거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한 3번 같은 경우에 공법인이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강제 징수할 수 있죠. 집에 따라. 예, 대집행으로 강제 징수할 수 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이거 보면 1번, 2번에서 대빵 어려운 선지가 나와가지고 사람 혼을 빼놓는 거예요. 혼을 빼놓고 정작 정답은 3번, 4번에서 매우 쉽게 나오는 거예요. 4번 이행강제분은 그냥 간접강제죠. 직접강제가 아니라. 돈 내라고 하는 건 간접강제예요. 직접강제는 부수는 겁니다. 의무 따위 따질 시간이 없고, 즉시강제 같은 경우에는 대집행이 옳은 거. 토지, 건물의 명도는 대집행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럼 기억은 틀렸네. 그럼 2번, 3번 중에 하나고. 행정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요. 네. 지금 긴급할 때는 대집행 통지 절차 안 하고 사후로 할 거예요. 사후 통지? 사후 통지인가? 아무튼 그거 있어요. 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네, 민사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이거 맞고요. 공유재산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하고 있을 때 행정 대집행 방법으로 지상무 철거시킬 수 있죠.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사업사 대체적 자기 의무를 적법하게 해지되건 말건 해지된 이후에 점유하고 있는 게 행정 대집행 대상이 된다고. 대집행 파트가 은근 빡셉니다. 그 다음에 대집행법상 행정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대집행 실시 여부 재량 맞고요. 원칙적으로 의무 불이행이 방치하는 것임이 계고할 때 충족돼요. 일단 이건 잘 모르겠으니까 세모 치고요. 부작위 하명에는 행정행위의 강제력 효력이 있으므로 일단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대집행은 안 돼요. 남의 집 부수는데 근거는 있어야지. 4번, 2번에서 헷갈린 것 같아.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가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뭔 소리야 이거. 대집행 요건에 불가증력이 없죠. 대집행은 대집행이랑 불가증력이 전혀 상관없으니까 4번은 그냥 뭐 그럴듯한 말 몇 개 써놔갖고 그렇게 한 것 같네요. 대집행 요건이 법률에 의해야 하고 대체적 부작이 있을 때 하는 거고요. 다른 수단 이행 확보가 곤란할 때, 의무 이행 방치가 심의 공인을 할 때,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이 네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불가증력은 전혀 상관없고요. 대집행함에 있어서 심의 공액을 해야 하는 것은 계고가 할 때 충족되어야 하고, 4번은 그냥 그럴듯한 말 쓰는 거고, 대집행이랑 불가증력이랑 전혀 상관없다. 대집행 요건 4개밖에 없고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 대체적 부작이 있고 다른 수단 이행 확보가 곤란할 경우고 그 다음에 심의 공익을 해야 할 때 실효성 확보 수단 옳은 것. 행정상 강제 집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민사상 인정 안 되죠. 행정상 할 수 있는데 왜 민사상으로 조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사망한 사람한테는 내면 안 돼요.
이행강제금은 네, 사망식 하면 끝나요. 과징금은 상속이 되고요. 상속. 과징금. 네, 이행강제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행강제금과 형벌이 병가될 경우 이건 아니고요. 네, 어디서 하냐 했지? 대법원에서 아니라고 했나? 아, 대법원에서 가능하댔거든요. 이행강제금이랑 형벌이. 네 번째는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만 부과하면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엔간하면 다 부과된다. 비대체적 자기의무뿐만 아니라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도 부과된다. 다음에 즉시강제 사례 적절하지 않은 것. 음, 갑이 운영하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그냥 공무원증을 내밀었다는 거죠. 이거 오케이입니다. 예, 옳지 않은 것은 이죠. 즉시강제 이거 맞고요. 뭐 예외적으로 허용되고요. 단속을 실시한 중에 이게 만약에 헷갈리게 문제가 나올 거면 대법원은 뭐라 했다. 헌법재판소는 뭐라 했다. 이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근데 어려운 문제 아닌데 틀렸네. 네. 단속을 실시한 중에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갑이 저항하자. 을이 과도하게 실력 행사를 하여 손해를 가했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죠. 어찌됐건 위법일 수 있으니까. 음. 단속하기 전 갑에게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 절차 원칙이 위반되는 것을 볼 수 없죠. 지금 당연히 토끼는 잡아야 되는데 이거 뭐 친절하게 사전 통지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그갈 거니 단속할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러세요. 안 되고요. 행정상 즉시 강제로 원칙적으로 바로 위법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오케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판례상으로. 음, 공무원증 영장으로 대신한 거 인정됐기 때문에 적법한 것이 됐고요. 판례에서. 의료법 면허증을 대여한 자한테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벌금이죠. 벌금이면 행정벌 가운데 행정형벌 맞고요. 1번은 옳은 설명이고요. 깜빵 가는 거니까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과벌이 되고요. 실효성 확보함에 있어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 된다 했는데 간접적이라는 게 거의 돈 내는 건 더 간접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대여 행위가 있기만 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자도 처벌이 된다. 고의 또는 과실. 벌금 보고 행정형벌 잡아야 되고 벌금이기 때문에 형사소송 절차에 과벌되고요. 돈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 의무 확보 수단이고요. 고의과실 여부, 고의과실을 고려하는 것은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고려 안 하는 것은 가산세, 과징금, 영업정지. 이것도 외워둘 거 있는데 추가시켜놔야겠어. 종종 헷갈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시험 치기 한 일주일 전부터 그냥 막 주장창 봐야 되고요. 행정형벌, 옳은 거, 옳은 거죠. 행정형벌의 과벌은 행위자의 고의, 과실을 요구합니다. 위에 있잖아요.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 요구하고요. 아마 고의, 과실 요구하지 않는 게 사망사건일 때는 고의, 과실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 과실치사라는 게 있죠. 옛날에 설명할 때
형법 중에서 살인을 제외하고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은 그게 인정이 안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있었거든요. 살인 같은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뭐 어떻게든 사람을 죽게 해서 과실치사 이런 쪽으로 가니까 그런 거고 구분해야 되고요. 판례는 행정형벌의 특성, 통고처분도 취소소송 안 되죠. 통고처분은 소송 대상 안 됩니다. 통고처분 안 내면 알아서 친절하게 고발을 해주고 법원을 갈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 행정질서를 정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조례를 통해 행정질서를 정할 수 있고 규칙으로는 정할 수 없고 조례로만 가능하다. 형사벌의 경우와 달리 행정형벌에 대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가? 행정형벌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적용되네요. 그러니까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서 규정해야 된다. 행정형벌도 일단 벌금이니까 빨간 줄 보이고 법률로 정해야 되죠. 뭐 전과자가 된다는 거니까 일단은 행정형벌에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가요건, 절차 등의 질서행위 규제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번은 확실히 그냥 외울 거예요. 딱 30일 내에서 감치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감치 못해요. 네, 그 다음에 감치 못하고요. 3번 했는데 3번은 그러니까 감독하는 사람이 종업원이 사고 쳤을 때죠. 종업원이 사고 쳤을 때 감독하는 사람이 감독 이런 걸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데 여기 이쪽에서는 선임 감독상의 주의미를 다 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처벌한 거 잘못됐어요. 3번 옳은 거고요. 4번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유임 사무의 경우 기관유임 사무 처벌 대상되는 법인에 해당할 수 없다.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하는 양벌급 대장이 아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랑 다른 법률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으면 질서 행위 규제법을 우선시하네요. 아무래도 질서행위가 하는 게 공익 그 하는 게 더 우위해서 그런가? 하여튼 4번에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유임 사무는 양벌 규정에 해당할 수 없고 5번은 형사처벌이랑 이행강제금은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중처벌 해당할 수 없다. 그래서 1번이네요. 그러니까 질서행위 규제법이랑 다른 법률이 싸우고 있으면 질서행위 규제법을 우선시한다는 거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것도 왜 안 하겠네. 그러니까 기관유임 사무 같은 경우에는 양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태료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 이건 그냥 외워야 돼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고요.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한 경우 이 항고는 집행정지에 효력이 없다. 일단은 이거 잘 모르겠고요.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 감경할 수 있고요. 이거는 과태료 한 2번 내봤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있죠. 언제 한번 끊게 맞더라. 그 수영장 건물 그게 바깥에서 담배 피고 있는데 그것이 흡연구역이라고 막 이러면서 사진 찍어야 돼요. 과태료 날라오던데 와 얼척이 없어가지고 이게 와 그 진짜 좀 이상해요. 그게 건물 안도 아니었어요. 건물 안도 아니었고 그 완전히 흡연실처럼 만들어 놓고 그 쓰레기통 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재떨이 같은 것도 갖다 놓고 뭐 이런 장소인데 그래서 뭐 생각 없이 담배 피고 있는데 구청에서 오더이면 그 금지구역에서 담배 피셨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 딱지가 붙어있는데 건물 안에서만 피는 게
그건 줄 알았지. 건물 밖에서는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건물이라고. 건물 포함된다고. 거기 그 장소도. 아무튼 그래서 예, 그때는 이제 행정법 하기 전이니까 이 신청할 줄 몰랐고 그냥 뭐 굳이 할 것도 못 느꼈고 일단은 4번 맞고요. 14세가 안 되면 과태료 부과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고. 그러니까 4번을 몰라가지고 예, 다른 거는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검사가 과태료의 재판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는 경우 이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즉시 항고를 할 경우 행정 쪽에서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냥 이거는 이거 말고 쉬운 거 다섯 개가 소거법으로 가는 게 나아요. 네. 그다음에 정보공개법에서 옳은 것은 공개 처분을 받은 청구인, 이게 행정청이죠. 정보의 열람에 관한 구체적 이익을 일정해야만 행정소송을 통하여 뭔 소리야? 구체적 이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비공개 대상인지 아닌지를 그거 하는 건데 일단 1번은 딱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보 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각 행정청은 각 행정청의 정보 공개 심의가 피고가 된다. 이게 행정청 자체가 피고가 되죠. 행정청의 장이 피고가 되는. 그 어떤 거는 정보 공개 심의회가 없는 행정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행정청 대가리들은 다 있잖아요. 그때문에 2번은 그렇고요.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인터넷 정보 공개 다툴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인정됩니다. 다 알고 있더라도 공개해 주든가.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그걸 통해 가지고 받은 그건가 이런 걸로 하는 거고요. 공공기관 전자적 형태를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를 공개를 요청하기 원칙적으로 이거는 해가 정답 자체는 진짜 쉽게 찾았어요. 4번이 너무 맞는 말이기 때문에 거부 처분은 행정청의 장이 피고가 된다는 거. 정보공개 심의회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를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응해야 된다. 이건 기속이고요. 전자적 형태가 아닌 형태로 보관 중일 때 전자 형태로 요구할 경우 응할 수 있다. 이건 재량이고. 네, 질서의 규정법에서 옳지 않은 거죠.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을 관할로 간다라고 했는데 딱지 끊김에 우리 집으로 날라오죠. 우리 집으로 날라오고요. 행정청 소재지가 아니라 당사자의 주소지예요. 네. 그래서 틀렸고요. 행정청의 소재지가 아니라 당사자의 주소지 있는 행정법원 관할로 하고요. 과태료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하는 그 효력 사라지고요. 이것도 그냥 외워야 되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것도 좀 적어놔야겠다. 숫자 약해가지고 음, 어? 통보해야 되고 과태료의
실효 기간은 5년이다. 다음 숫자 있는 거. 그것 좀 적어놔. 떼거지로 질서 위반한 경우에 마지막 질서 행위자가 종료된 날부터 5년. 과태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과태료 부과냐. 과태료는 고의 과실피라고요. 2번은 5년이었죠. 3년이 아니라 5년이었고요.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 위반이 아니하게 되거나 변경되어 가볍게 된 데는 변경된 법률 적용하고요. 과태료 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적절하고요. 과태료에는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고요. 과태료의 시효는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질서 위반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게 이제 감경된 거죠. 더 국민에게 더 좋게 될 경우에는 엔간하면 신법을 적용하고요. 과태료를 부과 안 하고요. 과태료 재판의 경우 기록 외에 있는 사항에 관해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다. 행정벌, 옳은 것.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전혀 묻지 않고 책임주에 반하죠. 최소한 이게 니 죄를 알렸다 이거 정도는 해줘야 돼. 니 죄를 알렸다도 안 하고 그냥 너 사형 이래 보면 너무 가혹하지 않냐. 이런 거고요. 행정부가 이행강제금은 의무행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이거 맞고요. 개인의 대리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분도 옳지 않나? 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장래가 틀렸구나. 이행강제금은 장래는 아니죠. 네, 이행강제금은 장래가 아니라 이행강제금 가장 대표적인 게 농지법상 농토를 해놓고 그거죠. 농사를 안 짓는, 계속 안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래가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거까지 하기 때문에 이번은 그래서 틀렸고요. 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게 대리운전이구나. 대리운전. 대리운전이 뻘짓하면, 대리운전이 과속하면 내한테 딱지 날라온단 말이야. 음, 근데 대리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다음에 통고 처분 그 자체로 항고소송 대상은 안 됩니다. 또 로딩. 그다음에 과징금 제도 옳지 않은 것. 위반 행위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지 않고도 과징금을 위반 행위 확정 판결을 받지 않고도 과징금 부과할 수 있네요. 위반 행위로 인한 수익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음, 음, 음. 그러니까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에 몇 프로씩 이렇게 때리잖아요. 영업이익에 몇 프로 이렇게 때리니까 만약에 판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사고를 쳤다. 사고를 쳐가 과징금을 때려야 하는데 판사가 삼성전자의 한 분기 영업이익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 기업의 영업이익에 비례해가지고 과징금을 때리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과징금 때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 제도가 인정되고 있고요. 계산할 수 없더라도. 과징금의 원래 취지는 이거 맞아요. 그냥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거하고자 하는 게 원래 취지고요.
변형 과징금의 1차적 목적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대한 최소 침해의 수단을 찾는 것이다가 아니라 이거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변형 과징금 안 하고 그냥 영업 취소를 정지를 때려보면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요. 국민들이 만약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사고 쳤다가 시내버스를 이게 노선 취소를 시켜버려요. 시내버스가 안 땡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아 그럼 버스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그냥 돈으로 떼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과징금과 벌금을 병가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고요. 일단 뭐 위반 행위에 확정 판결을 받지 않고도 과징금 부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 원래 치는 인센티브 제거하는 거, 네, 불법적으로 번 돈 제거하는 거고 변형 과징금 같은 게 이제 변형된 과징금이 원래는 영업정지지만 영업정지에 보면 국민이 고통받게 되기 때문에 돈 대신 내라는 거. 1차 목적이 국민에 대한 불편의 해소입니다. 의무의 위반이나 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 1번은 그러니까 인센티브 그거죠. 경제적 인센티브 제거하는 그 목적이다 이거고요. 1번은 맞고 전형적 과징금 고려해서 규정하기 때문에 법령 위반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건 좀 그렇고 가산금 3%입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 3%고 여기는 1.2% 중과상금. 과징금의 경우 취득한 이익이 없을 때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재적 성격도 같이 있기 때문에 환수적 성격이랑 그러니까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혼을 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형된 과징금은 공익상 그거죠. 이거죠. 국민이 고통받으니까. 4번도 가산금은 3%고 중과상금은 1.2%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부과할 수 있고요.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데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있는 사유일 때는 부과할 수 있다? 5번은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 일단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일단 뭐 이 페이지까지 하면 되겠네.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일단 기간 전에서 이행명령 시정했겠죠. 그러면 부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틀렸고요. 기억 무조건 틀렸고요. 기억 틀린 거. 여기 하나밖에 없네. 보면 대충 보면 니은은 맞는 것 같잖아요. 니은 두 개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과징금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과징금은 고의과실 요구하지 않죠. 네.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부과할 수 없고요. 니은 맞고요. 건축법상 대집행과 이행간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맞고 과태료 부과 처분은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는 채 납부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아니죠.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에요. 이의제기를 해야 효력을 상실하고 통고처분은 강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고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안 내면 고발당해서 법원에 싸우지만, 아까 말을 잘못했네, 그러면. 과태료는 미납하면 강제징수 대상이. 이의 제기를 해야 효력이 사라진다. 정보 공개, 판례 입자, 옳지 않은 것은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특별한 정보의 공개 의무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존재한다. 그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공개 의무가 생긴다. 이 말이고요. 2번은 뭐 많이 나오는 거고, 괴롭힐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공개 안 해도 됩니다. 그 아닌 이상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고요. 2번도 옳은 설명이고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은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도 다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한국방송공사 KBS는 공공기관이 맞죠. 한국증권업협회는 그 공공기관이 아니랍니다. 예, 한국방송공사는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지만 한국증권업협회는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